다양해진 전립선암 치료법. 이제 말기암도 두렵지 않다. 환자 맞춤 치료로 장기 생존의 길이 열리고 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전립선암, 이게 사실 어디다 드러내놓고 말하기 참 고민되는 그런 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하지 못했던 답답함들 속 시원히 궁금증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암 센터장 함원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들, 전립선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립선 상담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좀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세가 된 남자이고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2세 계획을 의논하던 터라 신부도 가족도 걱정이 큰데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2세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수술적인 제거나 방사선요법이나 둘 다 자연 임신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전립선하고 정낭을 아예 제거하기 때문에 정액 배출이 안 되니까 자연 임신이 불가능해지고요. 방사선은 정자를 생성하는 고환에 방사선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자연 임신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방사선 요법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되게 치료 전에 정자 냉동 같은 것들을 좀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공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에 회복되시면 고환에서 정자를 채취해서 인공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임신은 가능합니다. 성기능도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전립선 주위에 신경혈관 다발이라고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남성의 성기능에 그 구조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술할 때 부분적으로 건드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수술하고 나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로봇 시스템으로 수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암 같은 경우는 암에 상당히 붙여서 신경혈관 다발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니까 최대한 신경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발달됐고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음 사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70대에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3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직후에 소변이 자꾸 새는 증상이 있었지만 수술을 받은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실금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불편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암 환자 카페에서도 이렇게 요실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젊은 분들은 확실히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70대 후반, 80대 분도 수술을 원하시면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 자체 회복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좀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한 1년까지 보면서 지켜보는데 그때까지 회복이 되시는 분들은 되시고요. 대개는 1년 넘어서까지 요실금이 남아있으면 더 이상의 회복적인, 기능적인 회복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인공관략권 수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받으시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 제거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전립선은 골반 안쪽에 자리 잡은 장기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시행한다. 복강의 구멍을 통해 로봇팔과 내시경 카메라가 골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다. 이때 암이 위치한 전립선과 함께 옆에 붙은 정낭과 정관 일부까지 함께 제거하게 된다. 절제가 끝난 뒤 요도와 방광을 연결해 봉합하면 수술은 끝이 난다.
전립선암은 부분 절제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을 근치적으로 절제하는 거니까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수술 전의 기능을 100% 보장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고위험군, 고등급 암은 치료를 하고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중에 재발하면 비수술적인 치료가 따라 들어가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쪽이고요. 그가 선택한 치료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와 함께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는 것이다.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는 방광에 일정량의 소변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암이 재발한 부위다. 전이 가능성까지 생각해 파란색 부위까지 광범위하게 치료가 이뤄졌다. 호르몬의 역할은 이제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전립선 암세포들을 다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방사선 치료는 현재 재발해 있는 그 수술 부위 근처와 임파적 영역에 있는 암세포들을 치료하는 목적이니까요.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효과가 더 높다라고 이미 발표된 논문들이 근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립선암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결과 방사선 단일 치료보다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규 씨의 선택은 2년 전 처음으로 도입된 중입자 치료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이온 입자를 가속시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법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어떤 점이 다를까?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건 X선이다. X선은 물결 모양의 파동으로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후에 이미 체내에 적지 않은 선량이 조사된다. 이 과정에서 주변 장기도 손상을 입게 된다. 반면 탄소이온을 가속시켜 만든 중입자선은 암세포만을 정확하게 타격해 암세포 DNA를 파괴시킨다. 치료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최소화된다. 저희가 중입자 치료가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브레이크피크라는 건데요. 정형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에너지를 버리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투과하다가 종양에 도달했을 때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폭발적으로 투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던 거죠. 바로 이곳에서 치료에 쓰이는 중입자가 만들어진다. 지름 20m, 높이 7m. 그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곳은 가속기 실입니다. 저희가 사용되는 가속기는 싱크로트론이라는 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싱크로트론에서 탄소 입자가 100만 번 정도 회전하게 되면 빛의 속도의 한 70%까지 가속하게 되고, 그 가속된 입자를 사용해서 저희가 치료에 사용하게 됩니다. 시설 중앙의 탄소이온 생성기에서 생성된 탄소이온은 둘레 60m의 원형 가속기를 돌며 빛의 속도 70%까지 가속된다. 싱크로트론에서 최대 에너지까지 가속시켜서 환자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4, 5초 정도입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가속이 돼서 환자한테 치료하는데 도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중입자로 이 빔 라인을 따라 치료실로 날아간다. 이 왼쪽에 보시는 이 방향에서 빔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통해 중입자선이 환자에게 조사된다.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여러 단계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이드로겔 시술도 그중 하나다. 수원마취부터 해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전립선은 직장과 바로 맞닿아 있다. 파괴력이 큰 중입자선에 직장이 손상되지 않으려면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개를 넣어 간격을 벌리는 시술을 해야 한다.
그로부터 2주 뒤 네, 저기 이제 색깔 쓱쓱 변하는 게 중입자가 들어가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이쪽에서 중입자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전립선 있는 데를 치료를 하는데 환자로는 왼쪽부터 중입자가 이렇게 채워서 우측까지 다 채워지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중입자는 전립선 안에 혹은 전립선 피막을 좀 뚫고 있는 경우 이 정도 영역을 치료하는 거라서 임파절 전이가 있다든지 뼈에 전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임파절까지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에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더 권해드리고 있고요. 전립선만 치료해도 성적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중입자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 이렇게 둘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와, 영상으로 이 중입자 치료 시설을 보니까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암 환자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중립자 치료도 결국 이제 방사선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정밀하게 강한 에너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립자는 전이 암은 대상이 아니고 국소적인 전립선 암에서 완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전립선 암 환자들한테는 어쨌든 선택지는 조금 더 다양해진 거네요, 과거에 비해서요? 과거에는 이제 뭐 수술적인 제거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체외 방사선 요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러한 중립자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아주 초기암 같은 경우는 1회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브라키세라피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소적인 전립선 암의 치료 그 파라다임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할 때 이게 호르몬적인 요법도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그 호르몬 차단하는 경우는 이제 전이 전립선 암이고요. 그래서 암이 이미 전립선 밖으로 퍼져서 완치가 안 되는 분들을 항암 요법을 하는 건데 전립선 암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자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 차단하는 것이 기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한 1년 반은 호르몬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암이 억제가 잘 되다가 1년 반 지나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거세 저항성이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환자분들이 컨디션이 나빠지시고 과거에 약제가 없을 때는 그때부터 환자들의 평균 수명을 보통 저희가 한 12개월에서 18개월 되게 짧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에도 효과가 없는 게 반응하지 않는 단계를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단계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미 전이가 된 거면은 상당히 후기... 완치는 어렵죠. 완치는 어려운데 이제 뭐 다른 암종 공격적인 암종보다는 전립선암이 조금 더 이제 기간을 오래 끌 수가 있고 요즘 워낙 약제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서구의 남성 1위 암이다 보니까 제약회사가 워낙 약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에 효과가 없으면 표적 항암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남성 호르몬 차단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뭐 PSMA라고 해서 전립선에 특이하게 발현하는 그거에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의 환자들의 평균 수명도 보통 저희가 한 3배, 4배 연장이 됐다고 저희는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표적 치료제는 어떻게 암세포를 파괴할까?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는 전립선 특이막 항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백질이 붙어 있다. 전립선 특이막 항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하면 펫CT 촬영을 통해 이렇게 암세포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을 주입하게 되면 전립선 특이막 항원에 있는 암세포만을 찾아내 결합한 뒤 안으로 들어간다. 암세포 안에서 방사선을 내뿜어 DNA를 파괴시키게 되는데 이 약을 방사성 표적 치료제라 부르는 이유다. 기존 치료제와 일단 비교했을 때 큰 차별점은 이제 PSMA라는 이제 그 암세포가 많이 발현하는 단백질
있는 곳에서만 주로 찾아가서 암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병변 선택적으로 간다라는 거고, 다른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상 장기에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암 치료한 환자들 보면 많이 이제 뭐 탈모가 입힌다거나 아니면 이제 손발이 뭐 저리신다거나 하는 이제 독성 부작용 문제가 있는데, 얘는 선택적으로 일단은 가기 때문에 이제 독성 문제가 가장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성으로 본 억제 치료에도 암이 증식하는 전이암 환자에게 방사성 표적 치료제를 투여할 경우 약을 투약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생존 기간은 증가하고 사망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 치료가 연 장기 생존의 길. 이제 전립선암은 극복하기 어려운 암이 아니다.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어나가는 사람들. 공 조이면서 올라갈게요. 엉덩이 천장으로. 복부 납작하게 조금만 힘낼게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들에게 암과의 싸움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일부일 뿐이다.